혹시 이런 거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흰 줄눈 사이에. 홍색이요? 예, 여기 보면 깨끗하시네요, 집이. 아, 그래요? 저희 집 맨날 있어. 아,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저렇게 불구슬한 게 보이면 지금 세균 무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네. 세균이요. 아, 저 세균 친구가 그 구석대기 이렇게 줄눈 같은 데만 있나요? 아니면은 변기에도 있나요? 변기에도 있어요. 아, 그죠? 변기에도 있고 세면대에도 보시면 물 내려가는 데 있고 주변에 보시면 그것도 이렇게 좀 붉으스매질 때가 있어요. 저거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제 친구 자취하는 친구 집에 옛날에 갔었었는데 쟤를 언제 처음 봤냐면 같은 남자 동기였는데 이제 전날 둘이 같이 술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 변기가 너무 뻘건 거예요. 제 친구 뭔 일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오바이트 했는데 피가 막 엄청 났나 했는데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 일 그 없었다고. 정도 엄청 많았으면 변기 청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한 거예요. 네, 그 더러운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더러운 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키운다고? 예, 만약 키워보면 빨개요. 근데 좀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죠? 네. 네, 예쁘죠. 세균 한 마리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얘가 자라면은 하나가 둘, 넷, 여덟, 16 쫙 자라니까 네. 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눈앞에 동그랗게 돼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콜론이라고 불러요. 식민지가 아니고 콜론. 원래 식민지란 뜻이 있잖아요. 우리말로도 있는데 우리말이 더 어려워. 한자라서. 집락. 예, 집락. 저 친구들은 정체가 뭡니까? 세균입니다. 그냥 세균이에요. 예. 세레시아 마르세스센스라는 세균인데요. 뭐라고요, 선생님? 세라피아 마르세스센스. 방금 쎄쎄쎄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창자에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 몸에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따뜻한 거 좋아하고 촉촉한 거 좋아하고 습한 거 화장실에 그리고 습한 거 좋아하는데 화장실에 먹을 게 되게 많아요. 왜 많냐? 우리 닦고 하면은요 때 떨어지죠, 뭐 비누 나가죠, 유기물 많고 촉촉하죠, 따스하죠. 자라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좋게 보면 아 내가 청소를 빨리 해야겠구나 하는 그 시그널을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요. 얘는 또 잘 움직여요. 꼬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저렇게 많이 퍼졌군요. 제 기억에 저기 한 열흘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게 저 색깔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세균이 네. 빨갛잖아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피처럼 보여요. 1819년에 이탈리아 한 지방에서 이 플란타라는 그 옥수수 죽이 있어요. 이제 서민들이 먹는 죽인데, 여름철에 해다가 다음날 먹을 때 옥수수 죽에 그냥 피가 그때 그냥 핀 줄 알았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달려가서 막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막 그러고 이거 악마의 표식으로 봤으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에서도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파도바 대학은 되게 유명한 대학 이탈리아에서요. 이게 1222년에 설립된 거고요. 이탈리아 명문이고요.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교수로 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비지오라는 사람은 약사예요. 이 비지오라는 사람은 이 약사는 그 파도바 대학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해보니까 이거 자기가 봤을 때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에요.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배양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1819년 8월에 익명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핏빛 폴렌타는 자연현상이다. 처음엔 논문을 익명으로 발표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런 걸 자꾸 섣불리 발표했다가는 가다가다는 이게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저 악마의 표시고 되는 건데 저거를 분리해서 키웠더니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연구한 사람이 이걸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발표를 해요. 4년 뒤에 사실은 그게 나야. 이 미생물이 그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이게 지금 원래 악마의 저주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19세기에 와서는 약으로 또 쓰입니다. 약이요? 약으로. 저렇게 예. 뻘건 게요? 빨간 게 어떻게 되냐면요. 1890년대에 콜리라는 사람이 이 한 암 환자에 주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심한
그 피부병을 한번 앓았어요. 근데 심한 피부병을 앓고 나서 암이 났어요. 그래서 콜리가 생각할 때 저 피부병을 걸려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걸 치료했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균으로 한번 치료 만들어보자.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 검증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빨간 세균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를 주축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근데 그 당시까지 저 세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체에 병을 안 일으킨다. 병은 안 일으키는데 저걸 주면 암을 죽인다. 암을 죽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시도를 했어요. 일부는 효과가 있고 효과가 늘 나오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겠지만 이 세균이 들어가서 면역 기능을 확 올려줘가지고 얘네가 암세포를 치료. 제거하게 할 수 있고 지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거의 원조가 된 거예요. 콜리가 바로 종양 면역 치료의 선구자가 된 거죠. 바로 저 빨간 세균을 가지고. 그런데 이 빨간 세균이 또 정말 또 기막히게 활용이 됐어요. 뭐야? 빨갛잖아요. 네. 한 번은 영국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 독감에 많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미생물학자가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사람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용액을 입에다 물고 가글을 묵 한 다음에 뱉고 그 의회 맨 앞에서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을 쫙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의회 저 구석구석에다가는 세균 키우는 거 보여드렸죠? 그 네. 배양 접시 그거를 쭉 놔뒀어요. 네. 어디까지 가나 봤어요.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와 대단하다. 목숨 걸었구나 또. 굉장히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확 나가면 그 타고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빨간 세균이 뭘로 쓰이느냐? 이런 추적하는 표지 미생물로 쓰이는 거예요. 야, 얘가 어디 가면 생기겠구나. 이렇게 막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70년대로 오면서 60년대 말부터 얘네의 잠재적 병원성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도 늘 그래요. 몸이 좀 약해진 사람들한테는 들어가면은 얘가 잘하면 감염을 일으키면 증세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인체 실험용으로. 그런데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만드는 그 색소 이름이 빨간색이건데 그 이름이 프로디지오신이에요. 프로디지오신이 지금 항균작용도 규명이 됐고요. 저게 말라리아 예방 효과도 있다고 좀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실제로 저 프로디지오신을 가지고 항암, 그러니까 암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어요. 흔히 보는 이 빨간 세균인데 청소 안 했다는 거의 증거인데 그거를 얼마든지 유익하게 쓸 수 있다.